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79%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대한전선이 최대한 어떤 선입니까? 5일선을 타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해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4일 동안은 굉장히 국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은 시작을 해놓고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장이 너무 밀려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음봉도 한번 줬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든 5일선 위로 꾸역꾸역 기어 올라오면서 이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천명이라도 하듯이 대한전선이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 지분이 꽤나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반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분율이 41%로 찍혀 있죠. 이렇게나 지분율이 꽤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대주주 매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나 이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도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보고 나갔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체질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매출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내년까지도 전망이 굉장히 밝은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에 힘입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전선 변압기의 뒤를 따를 구조적 수혜라고 하면서 목표가 3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아침 9시에 나왔었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투자의견 바이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고, 고마진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 국내외 증설 효과 등 높아진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데이터 센터 확대 정책 역시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3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25,600원인데 3만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재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 3만원 가격대 라운드 피겨의 자리이자 이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인 저항선이 겹쳐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달성하고 나면은 지금도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것처럼 순서대로 커버리지를 내놓으면서 단계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이 3만원만 찍고 빠진다라는 뜻은 그런 뜻으로 이 리포트를 내보낸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한전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면서 호반그룹이 과연 이 대한전선을 어떤 의도로 인수를 한 기업일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신고가 한번 시원시원하게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대한전선을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유상증자도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오래 끌리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상받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전선 박스를 뚫어 올린 것 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구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신고가 쭉쭉 치고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선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6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지금 가로막히고 있었던 최근의 상승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걸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이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대한전선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수급 중에서, 기관 수급 중에서 1등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등은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쪽에서 지금 쌍끌이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탈되는 물량이 있겠지만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크게 이탈하는 물량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고객 돈을 통해서 이 프랍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 수급을 2번으로 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증가되고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통해서 외국인이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쏟아져 들어왔었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신고가의 위치에 있는 본인들이 돈만 한번 찔러봐 주면은 바로바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윗단에서 버티면서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대한전선이 올라오고 있는 배경에 그 뒷배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호반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호반 산업 지분율이 41%나 되다 보니까 지분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M&A 추진 이력이 정말로 많았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 있고 대우건설까지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진칼 평가이익률 83%를 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익 실현 꾀하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테고 실제 경영권 확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평가이익률이 83%가 나오면서 과거에도 인수전 참여 후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는 호반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의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지금까지 대한전선이 호반그룹에 편입되고 나서 체질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15년 만에 최대를 찍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혹시라도 엑시트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짚어봐 드리자면 물론 이제 가능성을 아예 제로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호반 산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대한전선 최대 주주로서 유상증자의 120% 청약 확정하면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전선의 성장성과 해적 케이블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며 적극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어쨌든 간에 호반그룹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건설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전선을 인수한 것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어느 쪽에 여러분들 전선 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대한전선을 쉽게 매도하고 나가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거기다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무대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주주인 호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팔고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진행될 확률이 높냐면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앞전에 있었던 구간을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로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로 어떤 게 팔고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대주주가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지분율 자체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8.9% 정도 들고 있는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게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모펀드 측에서 이 구간에서 블록딜이 진행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온 구간에선 팔고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공이 얼마인데 만약에 팔고 나간다라고 해도 어떻게 팔고 나갈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한전선이다? 바로 이렇게 주가를 멋있게 띄워서 자,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연출됐었죠. 멋있게 띄운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블록딜이 진행된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블록딜 방식으로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블록딜을 받아간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체들한테도 당연하게도 엑시트를 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턴어라운드를 시켜주면서 V반등을 시켜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받아갔던 블록딜 대상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구간이 나오면서 패턴이 연출이 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자체는 이 호반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인수했다라는 것에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최대한 꽉꽉 채워서 진행됐던 만큼 그렇게까지 엑시트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화려한 불꽃을 태우면서 최소 어디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바로 이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정지되기까지의 구간, 이런 구간까지 시원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내리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블록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렇게 엑시트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엑시트를 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겠지만은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주가를 미친 듯이 상승 드립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서 팔고 나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 단연간의 박스를 뚫어 올리면서 시세가 출발하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실적은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을 수 있도록 수주잔고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차트 패턴으로 봐도 지금 이제 막 시세가 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놓고 봐도 업황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료가 다 살아있는 그런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재료라는 게 뭐겠습니까?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의 증가와 전선 수요의 증가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까지 대한전선이 움직였었던 이것을 놓고 봤을 땐 변압기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보여주면서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 상승 파동이 초입 구간에서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한번 시원하게 띄우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띄우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과거에 이 종목이 이렇게 화려했었던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화려하게 주가를 상승시켰던 것처럼 연속적인 상승 캔들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키는 패턴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과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하단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단에 있는 차트가 대한전선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었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해놓고 뺐던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으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구간, 그러면서 내려갔었던 구간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했었던 굉장히 연관이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구간도 정말로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됐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AI라는 것이 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다루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밥이 뇌까지 가려고 하면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어디를 타고 가야 되죠 여러분들? 혈관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혈관에 해당하는 게 뭐겠다? 바로 전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전선, 그리고 이 에너지 회사까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전력망 인프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4년간의 박스를 뚫어 올리면서 요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대한전선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4년간의 박스 상단부까지도 못 온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구간에서 대한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을 바로 이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날이 10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10월 10일 날 두산에너빌리티가 15%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요? 10월 10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매집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의 모양과 또한 이 차트의 모양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대한전선을 이렇게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추천 안내 드렸었고, 대응방 링크 통해서 마찬가지로 추천 안내 드렸었는데, 대응방 상단에도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16,460원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55% 정도 수익권에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전선 말씀드렸다시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갈 건데, 이렇게 대한전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요걸 딱 클릭해봤을 때는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요걸 클릭했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받아 보실 분들은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매집주 추천드리기 이전에 보시다시피 제가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매집주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 이게 매집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추천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휴림 로봇 영상에서 로보스타를 매수해보십사 해서 대놓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면서 9월 13일 날 로보스타를 추천드렸었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로보스타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출발하기 전에 9월 12일 날 이날 이 캔들까지 지켜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0일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금요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로보스타가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올라갔었고,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내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11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날짜인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3일 날 로보스타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현재가에서 전량 정리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 때문에 조정을 보여줄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갔었던 로보스타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장의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 올릭스라는 종목 뭐하는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도 오늘도 15%가 올라갔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도 미쳐 날뛰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 그러면서 셀트리온까지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셌던 날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11%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한미약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면은 이 종목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던 상승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구간을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급하게 해줬었던 종목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진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장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200%씩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 226
26% 수익률을 내는데 한 달 반밖에 소요되지가 않았어요. 영상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인하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측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라이릴리라는 종목이 미친 듯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명 맞을 것을 23명까지 맞게 된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겠습니까? 비만 치료제라는 게 한 달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맞아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캐시카우가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이죠.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전망이 있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까지 같이 참여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대한전선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호반그룹이 뒤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렇게 뭐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대한전선 여기 지금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LS전선과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조짐이라고 되어 있고 정재계가 얽힌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지금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테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호반그룹은 LS전선의 모회사인 LS그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지주사 LS 지분 매입에 나섰고, 이에 LS그룹은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서 방어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특히 호반그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기업이라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냥 게임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뒷배경이 엄청난 지금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호반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나도 급등 흐름이 연출되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 엑시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주가가 진짜로 몇 배씩 상승한 이유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전량 매각이 아니라 일부라도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장내 매도보다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블록딜을 단행하면서 지분을 살짝 덜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정리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점으로 치닫는 구간에서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면서 고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대한전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